자, 금을 보면요. 이렇게 되겠네요. 토는 항상 현실적인 배경이라고요? 수평축이 현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땅에 발 딛고 사는 인간이다를 인식하려면 토가 있어야 된다고요? 토가 없는 사람이 그래서 무슨 짓을 해요? 행글라이딩 같은 거 타고 막 산에서 점프하고 초창기에 그랬던 사람들은 아마 토가 없지 않았을까. 이거 이제 저는 오만 것들을 다 오행적 사고를 시도해 보니까요. 예전에 그 행글라이딩 개발 초창기에 막 그런 사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토가 없어야 발 땅에서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늘에 날고 싶어 하고 막. 그래서 보면은 화가 수지축을 구성하는데 이게 과거라고요. 관이죠. 근데 정관이죠. 그래서 금한테는 화가 인성적 역할을 해요. 금의 과거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오행에서 이 아래쪽에 과거적 형태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적인 축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공부를 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신적인 축을 세운다. 그래서 의외로 금일간에 토 인성이 없어도 화만 있어도 그런 과거적 역할, 공부 잘한다, 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일간에 토가 없다고 해서 무인성이다 이렇게 단언하시면 안 돼요. 이게 오히려 과거의 그런 흔적을 추적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정관이 화가 정관이 아니라 편관도 되죠. 네, 관이 과거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가 금생수하는 게 이상실현이라고요. 금은 수가 있어야 자기 이상이나 꿈, 뜻을 실현하려고 하겠다, 식상이 되는 거고요. 목하고 금은 그래서 식상이 있을 때 자기의 이상을 드러내고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금일간인데 금생수가 없다는 것은 자기 이상을 실현하는데 굉장히 부침이 있겠네요. 그런 사람들은 올해 내년 좋네요. 수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꿈만 꾸던 거를 실현하기 좋은 운이죠. 이게 없으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누구나 이상이 있겠지만은 사주에 있어야 실행으로 옮기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 금하고 목일간은 식상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주구나. 그 행복의 오행이 다르잖아요. 정적으로 행복하느냐, 동적으로 행복하느냐, 드러내서 행복해지느냐, 자기가 이렇게 숨어서 뭘 하는 걸로 행복해질 수 있느냐의 차이겠죠. 누구는 밖에 나가서 그냥 돌아다니는 게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방구석에서 게임하는 게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금생수잖아요. 금생수들은 그렇게 자기가 그냥 드러나지 않게 조용하게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행복을 만들어 간다. 저는 뭐 금일간은 아니지만은 뭐 임신일주니까요. 금생수 돼 있으니까요. 어렸을 때 가장 행복할 때가 주스 마시면서 만화책 이렇게 겨울에 이불 속에 들어가서 너무 행복해요. 진짜. 그러면은 겨울에 이불 속, 금생수라고요. 겨울에 이불 속. 목생하는 그거랑 좀 다르죠. 동적으로 드러내는 거니까. 그래서 금목들은 식상이 있어야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 그런 걸 실행할 수 있겠다. 자, 이 수는요, 화에서 온 거라고요. 화. 그러니까 금생수 하겠다고 하는 이상실현이 과거에서 온 형태가 돼요. 자기가 받은 걸 이렇게 드러내서. 자, 여기서 토가 하는 역할은 뭐겠어요? 그런 수나 화를 여기 다 관여를 하겠죠. 배경 역할을 한다고요. 안정성을 부여한다고요. 그래서 그냥 화, 이런 거랑 화생토 되어 있는 화, 이게 좀 다르겠죠. 금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이렇게 가면은 극인데요. 이렇게 가면 화생토, 토생금이에요. 토가 없이 이렇게 화급금 되어 있다는 거는요, 거의 반강제성이죠. 그냥 뭐 내 의견은 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야 극이니까.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 부분이 조절돼서 들어오죠.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금이 토를 소화할 정도로 강해지지 않으면은 매금된다. 매금을 조심해라. 금이 묻히는 걸 조심해라. 금이 묻혀버리게 되면 자기가 속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인상생이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요. 금일관은 관인상생 다 좋다고 얘기를 하죠. 뭐 관인상생이면 관의 혜택을 받는다, 관 안에서 뭐 이렇게 인정받는다, 여명이면 남편복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관인상생은 결과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앞으로 가는 자율성을 완전히 극도로 제한하는 거랑 똑같아요. 관인상생들 얼마나 답답하게 사는데 이게 있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특히나 토가 두터워지게 되면은 현실적인 벽에 가로막혀 있다. 토가 많은 금은 현실적인 벽에 막혀 있는 사주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이 이런 수나 목을 대동하던가, 그 전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금이 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배경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환경에서 극복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으면 환경 극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사주가 수가 하나만, 금생수가 하나만 되어 있어도요, 그거 하나 때문에 숨 쉬면서 사는 구조가 돼요.
아, 그러면 금생수 안 되어 있는 사주는 숨 못 쉬는, 네, 숨 못 쉬는 거죠. 진짜로. 이게 만약에 남편이잖아요? 뭐 병술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웬만해서는 남편근을 벗어나기 힘들다. 싫어도 같이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 뭐까지 수가 없으면 뭐도 하지 마라 그래요? 너 그냥 집안일에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여기서 이제 임수라도 있게 되면은 남편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 거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숨 쉴 수 있는 구멍 같은 거예요. 금일간한테는. 그래서 금은 수를 보느냐 안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있어야 내 이상을 실현하고 사니까 정신적으로 만족한다, 행복해진다. 근데 그게 수잖아요. 정적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 뭐 책 읽는 걸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요. 손으로 꼼지락꼼지락 하는 걸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또 예술로 가면 음악이잖아요. 음악 활동하는 걸로도 행복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거에서 식상으로 행복을 구할 수 있다는 건요, 정말 소소한 거에서 얻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재관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만 행복하고 명성을 얻어야만 행복한 거잖아요. 이게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도달하기가 그래도 쉬우니까. 그래서 이 목이나 토를 보게 되면은 금일간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수생 목을 할 때 식상생재인데, 그래서 금일간의 식상생재는 돈을 버는 식상생재가 아닌 거예요. 자기 이상을 실현하는 쪽에 더 가깝다. 목이 이렇게 있어도요, 돈을 확 쏠려서 가지 않는다고요. 이때의 목은요, 이상을 실현하는 통로 역할을 해요. 수에 대한 통로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대체로 돈에 집착하는 형태라기보다는요, 자기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형태가 훨씬 강해요.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뭐 경자일주인데 뭐 인목이 있다. 돈 얘기하지 말라고요. 이거 보고. 아유, 제 식상 상관생재 하네. 돈 잘 벌겠네. 이런 얘기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자수라고 하는 이상을 목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형태가 훨씬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병인으로 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이게 훨씬 잘 되겠네요. 조후를 해결했잖아요, 저 병화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수나 화가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 구조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자기 꿈을 실현하는 사주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사주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런 사주를 보고 식상생재 되어 있네? 재생살 되어 있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이 문제가 없잖아요. 얘는 조우 역할을 하는 편관이기 때문에 사주에 편관만 있으면 죽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런 편관이 아니에요, 여기는. 오히려 이런 사주의 조우도 해결을 하고 뭐 이렇게 수생목도 잘 하게 해주는 아주 귀한 존재의 병화는 편관이 절대 나쁘지가 않더라. 이게 만약에 남편이다라고 하면은 남편이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을 실행시켜주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다고요. 이게 오히려 정화가 되면은 불편하죠. 정화가 하면 요구하잖아요, 나한테. 정화가 가니면은 일간인 경금한테 요구하는 게 많다는 소리예요. 근데 병화로 돼 있으면 방치하잖아요, 그냥. 방치가 오히려 행복하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주가 조금씩 벗겨지셔야 돼요, 보는 게 눈꺼풀이.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화금에 대한 밸런스적인 얘기를 했죠. 밸런스 얘기 있고 화, 왕, 금 이런 거 다 이제 얘기를 했었고, 금목도 얘기를 했네요. 다 했네. 네. 토생금, 매금 조심해야 된다. 여기는 이제 그 금이 왕해져서 극복을 하고 소화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금이 강해지는 거는 수를 통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활동 영역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거는. 화가 있는 게 금의 사용처를 결정한다고요. 어디에서 쓰이는 금이냐, 너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어디에서 쓰이는 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금의 활동하는 거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금일간은 뭐가 중요하냐면 명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명분에 움직인다, 을이라고 하죠. 화가 있어야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화 없는 금들은 명분에 움직여지지 않는 금일 수도 있어요.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우리 편이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원동력이 화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사용처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수는 사용처라는 얘기보다는 용도라는 얘기를 쓰기 좋습니다. 사용처와 용도가 결정된 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금일간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수구화밖에 없다. 식상하고 관살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상적인 측면을 꿈꾸게 되는 거고요. 이건 오히려 활동력을 제한하는 형태가 돼요, 토는 제한하게 하고, 자칫하면 갇힐 수 있다. 갇히게 되면 정말 이사도 힘든 구조가 돼요. 환경에서 벗어나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목이 올 때 토를 극복하고 자기 이상도 실현하고 관도 끌어들여가지고 뭔가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좋겠네요. 그래서 수직 숙청, 이게 밸런스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 요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목극 토만.
그럼 뭐예요? 이 사주는 그냥 현실에 매여 사는 사주가 되겠네요. 재극인된 사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 이런 수운을 만나야 본인이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형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시도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를 만나는 것도 당연히 수직축으로 강해지는 거긴 한데요. 이건 이상을 실현하는 거랑은 큰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화생토 돼서 더 이렇게 과거적 형태로 매몰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축을 잘 구분을 하시고요. 자, 수인데